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예상 문제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적중 예상 문제가 여기 65페이지부터 나오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적중을 해야 할 텐데, 적중 예상 문제는 적중을 해야 할 텐데, 그죠? 예. 자, 이게 1번 문제 보시면 도시군 기본 계획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그러니까 우리 옳은 거 찾기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틀린 거 4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1번 광역 도시 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요.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일단 1번은 틀렸고 2번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된다. 2번 틀렸거든요. 지금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는요 나오면 안 되는 단어가 지금 여기 우리 보통 구속력이 없는 계획,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요 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한다.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단어가 구체적 또는 뭐 상세하게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구체적이나 상세하게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상세하게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도시군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요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고, 그래서 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고요. 구체적이다, 상세하게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 광역 도시 계획이 조금 문제예요. 광역 도시 계획도 역시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 도시 계획도 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다, 상세하다는 말은 원래 못 쓰는데 광역 도시 계획은 예외적으로, 자, 원칙은 이거예요. 원칙, 계략적, 포괄적으로 수립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때,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경우는 이때는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구체적으로 수립을 한다. 이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예외가 없어요. 항상 계략적이고 포괄적 수립. 절대 구체적, 상세하게란 말 나오면 안 되는데 광역 도시 계획은 계략적, 포괄적으로 수립하되 단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지침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근데 2번 보시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틀렸죠? 네,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2번 틀려 있고 3번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도 인접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없다. 틀렸죠. 필요하다 인정하면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고요. 4번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4번은 옳은 것 같네. 5번 수도권에 속하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10만 이하의 시군. 조건이 아주 까다롭죠. 근데 그런 데가 전국에 꽤 많대요. 지금요. 작년 12월 달에요.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그 군이 있잖아요. 군인데 인구가 계속 감소해가지고요. 20년 전에 어린이 울음소리를 들었대. 마지막으로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애들 울음소리 들었고 마을 행사를 하는데요.
막내가 60세래. 막내가 막걸리 사오고 막 그래. 술 떨어졌다고. 그렇죠? 막내가. 예. 막내가 흰머리 휘날리면서 막걸리 사고 막내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가 앞으로 한 20년 지나고 나면 군이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그 군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그 지금 1번 문제는 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4번이 정답인데 도시군 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요.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요. 이 국토부 장관을 갖다가 이제 틀리게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틀린 지문은 거의 다 시도지사였다고요. 그러니까 수립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 시험에서는 다 시도지사로 틀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로 틀리게 나오거나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고 옳은 지문으로 내거나 둘 중에 하나에 계속 거의 매년 나와. 근데 어느 계획에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니까 어느 계획에서 나올지는 모른다. 일단 하나는 나와 지문 한 개는. 근데 지금은 또 개발된 지문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개발된 거 다른 시험에 나오는 거 수립권자가 정한다고. X. 수립권자가 정한다. X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수립권자가 정한다. X. 예. 더 강조하지 못하는 게 또 강조하면 이게 익숙해져서 맞는 지문이 착각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설명 안 하면 함정에 빠지고 설명하면 이게 익숙해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새로 개발된 거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을 중도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중도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그냥 정하는 거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X. 아니라고. 그냥 이때는 협의나 심의가 필요 없어. 지가 그냥 정하는 거야. 예. 거기까지 좀 기억하시고요. 2번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국가계획 내용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다른 때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당연하죠. 국가 우선.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른 때는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당연하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 그게 당연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 위반되어도 당연무효는 아니다가 판례다. 예.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X. 4번 지문은 19회 시험 볼 때까지는 맞는 지문이었지만 20회 시험부터는 틀린 지문이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5년마다 재검토. 이제 아는 거 하나 나왔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3번 문제를 보기 전에 이제는 도시군 관리계획 문제죠. 우리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기출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48페이지 펴보세요. 48페이지에 이제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자,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 때문에 틀렸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문제인데요. 도시군 관리계획 문제인데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개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의의가 있는데 의의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6개의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선생님,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정보, 통신, 문화 있던데요. 그런 단은 써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 법적 성질이 시험에 나오는데 다른 것과 달리 이제 이때부터 우리 그 법적 성질에서요 구속적 행정 계획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효력을 미치는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처분성이 있다 같은 말.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성질 구속력이 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우리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내용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를 외워야 되는데 특히 조심할 것이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3번하고 4번, 3번, 4번을 조심해야 돼. 항상 3번, 4번. 3번, 4번이 뭔지를 몰라. 일부러 확인해 보라고 번호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부러. 뭔가 자기가 눈으로 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확인해 보면은 자기가 예전에 밑줄 치고 막 해놓은 것들이 보여. 본인 책이 맞거든.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제 책을 훔쳐가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요, 근데 훔쳐갔는데 실망스러워. 책에다가 표시해 놓은 거라고는 접어놓은 것밖에 없거든. 이렇게 페이지 접어놓은 거 있죠. 오늘 여기까지 했다 접어놓은 거 외에는 없거든. 써놓은 것도 없어. 왜? 머리에 다 써놨거든.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거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부정타일 거야, 부정타요. 시험장에 갔는데 잘못 찾아가고, 아니면 답안지를 썼는데 뭔가 하나 빼놓고 쓰고, 썼는데 밑에 구멍이 하나 남거나 뭐 그런 거예요. 절대 남에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3번하고 4번이 중심이 되는데요. 내용이라는 말을 갖다가 시험에 단순하게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도 돼요. 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에요.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3번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이거 요즘에 새로운 응용 문제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이런 분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쪽 파트만큼은요. 물 셀 틈 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랬는데 뻥 뚫려. 물 셀 틈을 공부했는데 물이 줄줄 새. 그 다음에 요 4번 하고요. 요 두 개가 이 내용에서 요즘에요. 응용 문제가 나오는데 뻥뻥 뚫리고 있다. 요즘에요. 생각형 문제 나왔어요. 좀 이따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제 입안 결정 절차가 나오는데 입안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나올 때요. 시험 문제는 일단 요 입안과 관련되는 지문들이 쭉 나와요. 입안과 관련되는 거.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 위반해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판례. 그 다음에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할 때는 차등을 두어서 입안해야 된다. 조속 입안할 때는 광역이나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중심 지문으로 나오고요. 그다음 이때 입안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입안 제한이 나와요. 주민의 입안 제한이 나오는데요. 주민의 입안 제한은요. 항상 매년 2개 정도의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문 2개 중에 하나는요. 짝수회 때, 짝수회 시험 때는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홀수회 때는요. 지구 단위 계획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그러다가 최근에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순서가 이제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에는 무조건 만약에 24회 시험이다. 그럼 올해 짝수잖아. 그러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제한할 수 있다를 외워.
그리고 요건 1번 지문에 나와 하고 보냅니다. 나와 있거든 이렇게. 예. 그런데 홀수의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홀수의 때 나오고. 그런데 이제는 지문이 늘어나는 바람에 교수님도 당황스러워. 어느 걸 내야 될까 지금요. 예. 입안 제한 항상 지문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 절차에서는요. 이때는 시험에서 결정권자가 나온다고요. 결정권자가 누가 될 것인가.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 결정권자는 주로 주된 것이 용도구역이에요. 용도구역의 결정권자를 주로 물어본다는 거죠. 자, 물론 뭐 여러분들 기본서에 표시 잘 돼 있습니다. 줄도 잘 쳐져 있고. 먼저 우리 6번 문제 보시면은 48피 6번 문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그래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답니다. 그 다음 2번 용도지구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에 용도지구의 지정이 있었어요. 3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안권자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요 3번 지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나왔죠? 그러면 짝수의 시험이겠네? 26회지 이거. 예, 짝수에. 예. 4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동네 꼬마들도 이 지문한다. 동네 꼬마들도. 엄마가 거실에서 컴퓨터 틀어놓고 엄마는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까먹고 애들은 기억해. 애들은. 예. 5번 지문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정이 되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광역 도시 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죠. 정답 1번이고요. 자, 틀린 건데 1번 이렇게 틀린 지문이 확실히 나와줬다. 너무나 반가울 것 같아 나는. 밑에 4개 안 읽어도 되거든. 7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쫙 봤더니 아닌 게 하나가 있네. 개발밀도 관리구역 X 기반시설 부담구역 X 2개의 지문을 번갈아 가서 써요.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한 해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 다음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이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써요. 왜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 끝에가 구역으로 끝나는 게 많거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구역으로 끝나는 게 총 몇 개나 나오나요? 몇 개? 끝에가 구역으로 끝나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총 몇 개나 나와? 6개. 합격. 그래서 용도 구역이 4개가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총 6개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는 끝에가 구역자로 끝나는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끝에가 구역으로 끝나는 것을 틀린 지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절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2개를 매일 쓰시던 교수님한테 다른 사람의 비판을 했는지 당신 왜 2개만 항상 틀린 지문 쓰느냐.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번 출제하실 때는요. 새롭게 끝에가 구역으로 끝나는 다른 지문을 썼어요. 기출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틀린 지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냈다니까. 네. 기출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 도시군 관리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작년도 시험 문제잖아. 그렇죠? 작년 시험 문제. 1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3개월 내 신고하고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1번 틀렸네. 자기가 아는 거 하나 나왔다 좋아서 1번 체크하면 안 돼. 자, 이제 옳은 거 찾기야. 지금 옳은 거. 그렇죠? 갈 길이 멀어. 틀린 거 4개 찾아내야 돼요.
2번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네. 그렇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지만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죠. 지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도시군 관리계획자는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5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이 아니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죠. 그러면 왼쪽에 6번은 26회 문제지. 오늘 28회 문제인데 왼쪽에 26회 1번에 있던 지문을 5번으로 왜 1번하고 5번은 오려 붙여서 바꾸기가 편하거든. 아래 한글 할 때 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6회 때 1번 내셨던 지문을 5번으로 바꾸셨어요. 예, 바꾸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뭔가 느낌이 막 그럼 선생님 올해는 29회니까요. 아무래도 홀수회 때 나왔던 시험 문제가 더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년 연속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년 연속. 예. 2년 연속 들어가시는 분들은 작년 나왔던 문제 올해 또 나와. 그다음에 짝수회 때 나왔던 문제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한 10분 중에 한 2분은 2년 연속 들어갈 거예요. 그 부분은 따로 체크하겠습니다. 예. 2분 연속 들어가는 분들은 9월 초에 돼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9월 초에 확인. 그래서 9월 달에 학회를 한번 나가야 돼요. 학회. 예. 그래서 항상 9월 달에 제가 학회 나가면은 다른 교수님들이 드디어 중개사 시험 볼 때가 다가왔구나. 내가 정보 수집해 온다는 걸 알아. 알아. 예. 그래서 9월 달에 가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공법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올해는 공법이. 예.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 한 2개를 난이도 상으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난이도 하에 되는 문제는 똑같아요. 똑같은 숫자가요. 그러니까 난이도 하 6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 수는 쉽거나 어렵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걸 줄이고 상으로 한 2문제 올려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여러분들이 손도 못 댈 만한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4문제를 다 포기하는 게 아니야. 2개 정도는 맞힐 수 있어. 손도 못 대지만 찍는 걸 가르쳐 줄 테니까 임박해서. 그래서 그런 손도 못 댈 만한 문제를 합격자 수를 줄이게 내시는 분 중에서 항상 그 정답을 3번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정답을 항상 5번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어요. 그건 습관이야. 예, 습관. 그래서 그런 것은 9월 달 이후에 이제 기술을 연마하겠습니다. 기술을. 예. 왜 우리는 내용을 몰라도 정답 맞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표시주의야. 표시주의. 내심적 효과 의사 필요 없어. 예. 표시주의야. 표시주의. 맞히면 돼. 예. 자, 그래서 지금 거기 8번 문제 보셨고 이제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민은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대해서 입안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틀렸다. 야, 1번에 틀린 너무 좋다. 1번에 틀려주니까. 우리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입안 제한에서요. 용도 지역 제한 못한다. 용도 구역도 지정 변경을 제한 못합니다. 용도 구역을 제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을 틀린 지문으로 쓰는데 제가 그 시험 보기 전에 이때예요. 시험 보기 전에 저는 이걸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틀리게 나올 거다. 시험에서는 이걸 안 내고 용도 구역을 낸 거예요. 예.
교수님께서 이걸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이거 찍는 거. 본인은 항상 이것만 냈어요. 본인은 항상 용도 지역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틀리게 냈는데 이것이 나올 거라고 내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저 지방에 가면은요. 우리가 2년제나 3년제 부동산학과가 있어요. 대학이에요. 지방에. 거기서는 1학년 입학했을 때 1차 합격이 목표예요. 1학년 때. 2학년 때 2차 합격이 목표예요. 그런데 합격자가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부동산학과인데.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비상이 걸려요. 학교에서는요. 총장님이 난리를 납니다. 학장님 부르고 소환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니 부동산학과에서 중개사 1차 합격자도 안 나오거나 2차 합격자 나오고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동영상을 갖다가 이제 장려합니다.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예, 그래서 학생들이 동영상 보면 지나가다 한 번씩 보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걸 본 것이고 용도 지역. 이제 용도 지역을 틀린 지문 쓴다 그랬는데 바꿨어요. 용도 구역으로 바꿨습니다. 용도 지구는 안 바꾸죠. 왜? 주민의 입안 제한 사항 중에서 용도 지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유통개발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대체할 용도 지구를 제한할 수 있다. 용도 지구 나오니까 안 쓰고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틀리겠어요. 그래서 21회 때는 1번에 주민은 용도 구역 중에 개발 제한 구역 제한할 수 있다. X. 용도 구역 4개 제한 못합니다. 2번 입안권자가 용도 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3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서에 밑줄 잘 그어져 있을 겁니다. 잘 그어져 있어요. 찾아보시면 자기 필적 맞아요. 잘 그어져 있습니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5일 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되고요. 4번의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완벽한 문장. 5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죠. 1번이 정답. 자, 10번 문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안권자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교수님 좀 부지런하세요. 자, 거기 9번 문제 이 지문이 몇 번 나왔나요? 9번에 2번에 나왔죠. 그래서 다시 2년 후에 23회 때 이것을 1번 지문으로 옮겼어요. 그렇죠? 옮겼습니다. 예, 부지런하게 옮겼습니다. 예. 2번 지문 여러분들이 또 아는 거 하나 나왔다. 10년마다가 아니지 5년마다 재검토. 예. 자, 우리 3번의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틀렸습니다. 3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요. 예,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해요. 그래서 3번은 옛날 규정이에요. 옛날 규정으로서 3번 틀려 있고요. 4번 지문은 주민으로부터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한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죠. 그 4번 지문 틀려 있죠? 예, 그러면은 앞에 9번 문제에 4번 지문이 뭔가 봐. 9번 문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 썼지. 2년 후에 다시 본인이 출제할 때 4번 지문을 그대로 두고 틀린 지문으로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가지고 고쳤습니다. 워드를. 그 다음에 5번 지문은요. 과거의 국토계획법에 있었던 지문이지만 지금은 삭제가 됐어. 없어요. 5번은 과거의 국토계획법에 있었던 지문이야. 지금은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이라는 법으로 이 조문이 옮겨갔어요. 없어 지금은요. 자, 그러면 현재 옳은 지문은 몇 번인가? 1번이죠. 1번. 그러니까 우리 9번하고 10번 문제 보면은 글쎄 일단 지문이 같죠. 예, 같은 쪽에서 나옵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 그는 자기가 노력을 안 한 거야. 예. 이미 이런 지문을 내겠다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자 2년 전에 본인이 2년 전에 냈던 문제를 기억할 수 있을까? 기억 못해요. 잘요. 잘 못합니다. 예. 워낙 많은데 출제를 하다 보니 기억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냈던 부분 계속 내게 돼 있고요. 근데 골치 아픈 데가 뭐냐 그러면 새로 올해 신설된 부분이에요. 신설된 부분. 뭐 참조할 게 없잖아요. 신설된 부분은 계속 기다려요. 이것을 우리가 10월 달에 시험 보니까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찾아야 돼요. 중간고사 문제. 한번 내보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문제를 내보고 반응을 보고 검증이 되면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중간고사 기말 문제를 봐야 되는데 8월 말까지가 출제 끝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예, 이미 끝나고 난 나오기 때문에 그 1학기 때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개정된 거는 다른 민간 자격증 시험 문제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신설된 게 제일 어려워요. 그다음 우리 11번 문제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좀 봐야 되고요. 예. 요거는 일단 지금 먼저 보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는 지구 단위 계획이지만 이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는 문제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요런 문제를 시험에 내면 아주 곤란해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틀리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냅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것을 찍어서 맞춰야 되거든. 그리고 이 11번 문제는 이 시험이 나오기 전에 제가 학생들 가르쳤어요. 이거는 제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왜 가르쳤냐 그러면 어디선가 봤거든 문제를요. 그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국토계획법령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나왔죠. 대개 우리가 생략하는 경우를 외우는데 이거는 한 발 더 나가서 하여야 하는 경우가 나왔어요. 하여야 하는 경우. 그러면 나머지는 다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2번부터 5번까지가요. 이거 생략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게 현재 1번인데 자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2% 미달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지역, 지구, 구역, 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 그 5번에 체크하세요. 5번 체크합니다. 5번 예. 5번에 체크하고 이때 우리 11번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제가 1번 지문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은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어떠한 짓을 해도요. 생략되는 일이 없다. 개발 제한 당연하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에 어떤 짓을 하면 뭐든지 다 거쳐야 되고 생략되는 일이 없다고 개발 제한 구역은.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무슨 짓을 해도 생략되지 않는다. 기반 시설 설치,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도로 뚫는다. 당연히 환경성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들어놓으신 분들은요. 상식적으로 이 공법적인 마인드가 다 1번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 다시 시험에 나오는 게 5번 지문이라고요. 5번.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하는 경우에 우리 5번을 기억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인데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연접하는 지역으로 도심지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문은 다시 나온다 시험에. 예.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목을 받고 습관적으로 내는 지문이 5번 지문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뒤로 좀 넘기셔서 이제 예상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 적중 예상 문제. 적중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적중 예상 문제, 우리 3번 문제 봐야 되죠? 예, 3번. 예, 66페이지 3번 문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게 몇 번인가 이거요? 3번 먼저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광역 도시 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다죠. 그래서 3번이 틀려 있고요. 이제 나머지 지문들을 갖다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1번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앞에 우리 수식어가 붙으면은 이 수식어 때문에 이 지문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은 이 수식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때 1번엔 이 수식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냥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1번부터 6번까지에 나오는 5번에 나오는 도시 관리 계획의 한 종류다. 이거죠. 근데 그냥 밋밋해 보이기 싫으니까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이런 일을 다 하거든요. 앞에 수식어를 붙여놓은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데 수식어 붙여놓는데 이제 함정에 빠져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게 1조 등의 확보를 높이 제한이 아니라 그냥 높이 제한이 아닐까 막 고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번 건축물이 고도 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대지 및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래서 건축물이 일부가 고도 지구에 걸쳐 있으면은 대지 전부다, 건축물 전부다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번은 옳은 지문이죠. 예. 근데 이것이 왜 도시군 관리 계획 관련되는가? 고도 지구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 용도 지구 지정이기 때문에 2번 지문 넣어놓은 거고요. 예. 4번 지문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과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이때 수용이라는 것은 땅을 뺏기는 게 아니라 부합하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여라, 부합해라는 뜻입니다. 수용하고 개별 사업 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서 수립해야 된다. 4번 지문은 대통령령에 나온 지문인데요. 4번 지문은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것을 가로를 딱 쳐놓고 가로에 알맞은 말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대통령령에 나온 중요한 지문이거든. 그러면 가로를 딱 봤는데 뭐뭐는 광역과 도시군 기본 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해라. 부합하라는 뜻이잖아요.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당연히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은 대통령령에 있고 의미가 있는 지문이에요. 5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등등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된다. 도로 설치를 하더라 서울에 설치하는 거하고 산골짜기에 설치하는 게 똑같을 수가 없죠.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답니다. 그 선생하고 푸니까 잘 풀려. 선생하고 이제 선생하고 풀면 잘 풀려. 혼자 셀프로 풀어봐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1번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한 내용이다. 자, 이거 아까 이게 4번이에요. 4번. 이게 4번인데 요 아까 4번이 뭐였냐 그러면은요. 4번이 도시개발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점 찍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었어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거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해당한다. 맞아. 근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두 가지 뜻이 있죠. 도시개발법에 보면은요. 두 가지 뜻 뭐예요? 시가지 조성하고 단지 조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근데 기출 문제는 여기 나왔던 거예요. 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 근데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어. 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 그런 거예요. 앞에다가 유통자를 붙였어요. 유통 해가지고 예. 유통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런 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어디 있어 해서 다 틀렸다고 찍은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입이 마르도록 설명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단지 조성이라 그랬잖아요. 앞에 유통자 부르니까 관광단지 조성, 문화예술단지 조성, 그 유통단지 조성. 단지 조성이 바로 도시 개발 사업이니까 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인데 앞에 수식을 하나 붙였을 뿐이에요. 예. 문화예술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등등이죠. 예. 그러면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겠어요? 시가지 조성에 관한 계획. 그러면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되는 거예요. 시가지 조성에 관한 계획.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다음 우리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게 중개사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다른 데서 냈어. 예. 다른 데서는 우리 정비 사업 종류가 몇 개야? 세 가지. 그래서 재개발 사업도 있고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세 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최근에 다른 데 나왔던 거, 이게 나왔던 거죠.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 뭐야?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맞아. 정비 사업이니까. 정비 사업 종류 3개니까 그냥 3개 중에 아무거나 써가지고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러면 안 돼요.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계획 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거기 딱 봤더니 1번 지문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한 내용이다. 맞아. 이걸 더 응용하면은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한 내용이다. 맞는 거죠. 그렇죠? 예. 2번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도 미리 인접한 시장 군수와 협의한 경우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시장 군수와 협의한 경우 말이 좀 매끄럽지 않다. 그렇죠? 예. 인정되어도 미리 인접한 시장 군수와 협의한 경우 협의한 경우에는 전본을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가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우리가 미리 협의해서 인접 시군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예. 역시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고 3번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위반했을 때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틀렸네.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은 시장 군수가 직접 위반하고 직접 결정한다죠. 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것은 대도시 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다. 직접 위반하고 직접 결정하죠. 3번 틀려 있네. 4번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고요. 5번에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냥 신고하면 이게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지금 5번은 세모 표시했어요. 예, 세모. 자, 지금 거기 5번은 세모 표시하세요. 왜 세모 표시하냐 그러면 정확한 것은 3개월 내에 신고해야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신고해야지만 그냥 신고해야지 않아서 이거를 맞다고 보시는 분 맞아요. 신고는 맞잖아요.
근데 3개월 내에 신고란 말 안 쓰면은 이걸 틀렸다고 하시는 분도 가끔 계셔요. 근데 그분이 좀 잘못되신 분이거든 사실요. 왜? 그냥 신고는 신고야. 신고는 신고야. 그러니까 3개월 내에 신고하는 게 정확히 맞지만 3개월이나 말 없이 그냥 신고해야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도 원래 맞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3개월 안 썼다가 틀렸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3번이 워낙 정확한 정답이 있기 3번을 찍는 거고 만약에 3번 지문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뭔가 하나 찍을 때는 5번 찍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요. 아주 매끄러운 문제만 풀다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가장 틀린 것은 가장 옳은 것은 나왔는데 이때 이 문제에 대해서요. 틀린 게 2개가 있었거든요. 틀린 지문이. 그래서 소송을 한 거예요. 틀린 게 2개다. 근데 이 교수님이 그 문제를 낼 때 무심코 가장자를 쓴 거야. 무심코 본인이. 그러면 판사님께서는 가장자를 썼다는 것은 틀린 게 2개 이상은 된다는 전제로 낸 것이다. 더 틀린 걸 찾으라는 문제니까 이것이 더 틀린 것으로 봐야겠다. 예, 그래가지고 원고 패소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우리 수험생들이 다 가장자를 집어넣어서 가장 집어넣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 내는 거죠. 가장 옳은 것은 가장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4번 같은 문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우리 5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 5번 문제는 우리 잠시만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